그래서 원장님 예. 이제 그 아까 거의 마지막 말미 쪽 기사를 보면은 예. 그 김기현 국정원장께서 이제 정리 당하셨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관련한 보고를 했기 때문도 있는 건가요? 자, 그걸 이렇게 보시자고. 네, 그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네, 당시 김기현 씨는 어떻게 임명되는지 모르는데 자 국정원장을 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놀랐어. 이게 저런 얼라아가 아가 우리 저 경상도 말로 네, 아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노 했다고. 왜? 몰몬교도야. 군대도 안 갔다 왔어. 어? 대사라는 직책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대사라게 되면 최종 결재를 해야 되잖아 그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현장 활동하는데 겁이 나갖고 대사도 한번 어플라이 안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교부 안에서도 평가가 쫄보 중에 쫄보인데 이전 박근혜 때는 국가안보실에 1차장, 2차장도 하면서 오직 꿈이 외교부 장관 하는 거였다는 네.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 왔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들 의구심을 갖고 봤지. 예, 그런데 어쩌다 요원들이 서버를 해치고 선관위 그걸 부정을 갖다 조사를 한 거야. 네, 네.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 국정원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보고 받았으면 대통령한테 알릴 것 같은데요? 알리고 예. 그다음엔 그거 조사를 해야겠죠? 안 일어나고. 조사를 해서 예. 그다음에 상상의 날개를 펼쳐봐. 조사 후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예. 원장이? 결과를 매듭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나라면은 우리 보안 감찰에 그 우리 베테랑들이 가서 그 문제가 뭔지 네. 어디가 뚫려 있는지 다 확인해 왔잖아.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네. 대통령이 아무래도 내년도에 우리 총선도 있고, 3년 전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15 부정선거라는 얘기도 네. 또 우파 시민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번에 이걸 갖다가 짚고 넘어가시죠. 네. 자, 제가 총대를 메고 조사를 해서 잡을 건 잡아내고 죽일 건 죽이고 해서 문제로 바로 잡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제가 해 주시오 해서 윤석열이 머뭇머뭇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정선거 얘기했던 건 내가 기억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아. 왜 기억하냐? 우리 고향에 가서 얘기를 했어. 아, 그래요. 경상북도 경주에 가가지고 네. 와, 부정선거를 아, 하면 어퍼컷 하면서. 우리나라에 못 살게 하겠다면서 막 어, 폼을 잡았어. 어. 그다음에 의정부하고 파주 쪽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 걸 예. 기억이 나. 네, 네. 그러면 이 양반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을 거야. 응? 그러면 현재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김용빈이가 자기 법대 동기 동창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용빈아 너 가갖고 정확하게 그 문제점 파악해라라고 지시를 했었어야 돼. 대통령이라면 그건 해야지. 예. 그런데 안 한 거지. 그리고 국정원에서 상당히 정확한 실증적인 팩트를 검증을 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김규현이라고 하는 유약하고 용맹스럽지 못하고 결기 없는 사람을 네. 우리 마누라한테 잘 보여서 국정원을 시켰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임명한 게 인사 최종 임명권자로서 잘못이라면 네. 김규현 씨는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자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김규현은 그런 일을 못한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왜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었는가?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당시에 작년의 상황을 쭉 우리가 한번 반추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냐면 각자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네. 고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대로 대통령한테 각하 이거를 해서 불의를 뽑고 지금 여소야대로 있는 21대 국회가 부정으로 만들어진 국회입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고 가장 정확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셔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그 얘기 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좋아요, 국정원장. 당신을 믿고 먹일 테니까 당신이 밝히시고 찾아오십시오. 나도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 잘못된 불의를 뜯어 나가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설령 조 바이든 당시 현재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잖아. 내년 1월 20일까지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껄끄럽다 할지라도, 응?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 때는 나 개인의 일신상의 안전 유무를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단 말이야. 국가의 운명을 갖다 책임져야 될 그 배의 선장이란 말이야, 대통령은. 그렇다면 작년에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밝혔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뒤통수 맞고 있으니까 스카이데일리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 특집을. 카르텔 대기획물을 작성해서 지금 이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먼저 선공을 해서 내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라.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제가 최상과 최악 두 가지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시나리오. 자, 최상.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 이미 트럼프하고 내적인 비밀 통화를 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대한민국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국 또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쳐온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력의 이 부정한 불순 세력들의 선거 개입 이 상황을 입증하고 네. 이들을 단죄해서 모두 사형이야. 이거는 부정선거 관련된 자들은 사형에 처해서 이 나라의 국법 질서를 바로 잡겠다. 이런 게 이미 트럼프와 물밑 교감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최상의 한미 간의 동맹관계 발전을 하고, 이제 파멜라 본디 그 법무장관, 그 아름다운 여자 법무장관 있잖아요. 그 여성이 와서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 안 했어봐. 와가지고 금발머리가 인상 찌고서 한번 이렇게 쫙 노려보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가 지금 수염 덥수룩한 그 캐시 파텔 FBI장이 네. 너희들은 죽었어! 그러면서 그냥 관우의 청령으로 또 뽑아들고 와가지고 그냥 다 모가지를 댕강댕강 치는데 우리라고 버틸 수 있겠어? 왜? 미국의 2020년도 바이든이 되는 거짓 조작 선거에 예,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개입을 해 있는데 거기에 투표지 네. 바이든 거 찍어갖고 공급한 그런 데도 있고요. 중국하고 같이 얼마나 많은 부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빚이 갑자기 그때 문재인 때 왜 500조쯤 왜 넣습니까? 상당 돈이 미국의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부정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뭔가 세탁이 됐었구나. 거기에다가 예.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은 네, 지금 네. 마지막 1달러까지 보내자는 게 바이든 아니에요? 네. 왜?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머니런더를 통해서 다시 캐시백 돼갖고 예, 예. 우리 바이든 패밀리로 올 거 아니야. 헌터 바이든 오고, 뭐 지미 바이든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뭐 질 바이든으로도 오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 미국의 만약에 부정으로 선거 불법 자금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다?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캐시백 해갖고 문재인과 그 일당의 개인 주머니에 왔겠지. 그래서 쟤네들이 좀 저렇게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네.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트럼프 쪽하고 얘기가 다 돼서 형, 내가 이번에 비상계엄 때린다.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 한다. 정말로 사전에 교감이 돼서 했다라면 이거 이상 좋을 수는 없는 거야. 안심해도 돼, 대한민국 네, 국민은. 네.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네. 반국가 세력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문재인 형님이야. 김정숙 왕비마마야. 또한 권양숙이도 그 대왕 대비마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미국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장난치려고 했을 때 앞으로 미국의 신임 대통령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 제가 이 최악의 경우를 왜 생각하냐면 네. 이번에 보세요. 파리 노틀담 대성당이 화재가 났었는데 네. 그걸 다시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노틀담 성당을 재개관하는 자리에 트럼프도 초청을 받았어. 응? 많은 뭐 유럽에 있는 지도자는 다 갔어. 남미 지도자들도 갔어. 온갖 군데 다 갔어. 그런데 우리나라만 못 갔어. 네. 그러면 예. 그런 자리에도 부드럽게 가서 문화축제 행사장이니까 가서 Mr. Excellency, congratulations on your regain take regime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election fraud, liquid 네. election 이 부정선거를 해서 내가 대통령님과 의견 교환할게요. 이런 자리를 편안하게 왔으면 얼마나 좋아졌겠어. 근데 난 이게 불길한 생각 드는 게, 이 지난번에 에이펙을 빼룬 가서하고 브라질에서 G20를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 안 갔지 그때. 네. 그러면 갔다 돌아오는 길에 미국을 경유한다면 어차피, 그러면 거기서 상파울루에서 LA로 가든 뭐 워싱턴 DC의 덜레스 에어포트 가든 별 상관없다고. 별 차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여기 대통령실이나 얘기를 해서 트럼프를 만나고 오는 게 정상이지. 근데 난 그게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트럼프를 만나는 게 거절당했다. 음. 윤 대통령이요. 뭐 그때 뭐 한참 뭐 골프 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골프 어. 연습을. 그런데 사실은 지난 8월 때부터 쳤다지. 예. 트럼프가 돼서 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윤통도 11월 5일 미 대선이 돼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네. 우크라이나에다 살상 무기도 주겠다 그러고 네. 이상한 소리 막 했다고.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조 바이든 자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얘기했다가 형한테 귀세대게 얻어맞고 쫓겨날 수가 있지. 그런데 얘네들이 맨날 국정원도 그러고 외교부도 그러고 안보실도 그러고 카말 해리스가 됩니다. 박빙이 아니라 지금 리드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국정원에서 그러는데 뭐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유튜버가 그러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 네. 그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 보낸다는 건 개소리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그러니까 윤통도 아마 11월 5일 이후에 혹시 대한연대 방송을 봤을지 몰라도 네. 야 이대로 가다가 내가 바이든 끝나고 나 이거 완전히 추락해서 죽는 거 아니야? 완전히 뒷배가 지금 떨어졌는데 네. 이전에는 바이든 형하고 좀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고 뭐 했는데. 이렇게 뭐 팝송 한번 부르고 그러면 뭐 인정받고 그랬는데 네. 보니까 이번에 G20 이런 것도 보니까 갔다 오면서 들리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아주 냉정하게 됐어. 너 같은 애들 볼 일 없어. 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응? 이 이야기는 뭐냐? 네. 문재인의 범죄를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지금. 미국은 네. 민주당, 공화당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인 대한반도 정책이나 대공산권 외교 정책은요. 비슷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북한에다 그렇게 돈 주지 말라 그랬는데 6억 달러를 줬어. 예. 그것도 마치 이집트에다가 경제 차관을 빌려주는 네. 척하고 그 안에다 묻어서 줬어. 뉴욕에 있는 미 재무부 금융관리감독국에서 예. 그 돈 돌아가는 거 다 봤죠. 그런데다가 무슨 평양에서 행사만 있다 그러면 가지고 올라간 방송 중계 차량을 고가의 방송 장비를 안 갖고 와. 그것도 꽤 큰 문제죠, 사실. 그게 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전부 군사 다 정비로 미사일을 쓰니까. 쏘고 난 다음에 네. 이동형 관제탑 역할을 하거든 그가. 근데 자 북한은 공산권 사회이기 때문에 PAR 8 방식이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NTSC 방식이야. 이 송출하는 게 방식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 중계 차량이 쓸모가 없어요. 우리 방식이면. 네. 근데 그걸 왜 놓고 오냐 이거야. 근데 미국은 그 얘기를 다 알겠지? 아마 방송 장비 1년 번호까지 알고 있을걸? 네. 그러면 야 윤석열 정부 이거 조사해. 거기다 한동훈이가 2022년 7월 달에 미국 왔을 때
그때는 이재명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관련된 암호화폐 갖고 장난쳤던 거. 그 범죄 증거를 줬는데 뭐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한동훈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놓고 뒷거래한 것 같아. 함정 의심이야 이거는. 네. 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수억 원씩 드는 여론조사를 집간놈이 무슨 돈 있다고 그 여론조사를 몇억 들여서 매번 해. 여론조사라고 하시면은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대선 후보로 나왔을 그렇죠. 때 뭐 여론조사 뭐 여러 이런 거요? 가지에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겠죠. 네, 네. 응? 그래서 여론 동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한. 근데 한동훈이가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차기를 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그거는 네. 한동훈이 매형이 아이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컴퓨터 네. 장비에서 차려갖고 삼성 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그 하청업체가 돼갖고 기술을 흠뻑 받아먹은 다음에 그 기술을 들고 중국을 가서 다 팔아먹었다. 응?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집안은 누나도 그러고 장인도 그러고 부인도 그러고 걔네 장모도 그러고 지 엄마도 그러고 모든 특히 외가 쪽으로 네. 굉장히 좌경화돼 있고 친중화돼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겠지. 야, 네가 말이야. 삼성전자만 망가뜨려서 전 세계에서 무너지게 만들어 주면 그 무너진 시장을 우리 샤오미나 아니 화웨이나 중국의 회사들이 삼성이 잃어버린 시장도 우리가 차지하고 삼성의 기술도 우리가 빼들어 와서 너한테 대선 자금 한 몇 조 질러 줄게. 그러니까 삼성만 망가뜨려 봐. 우리 중국이 신의를 지킨다. 우리 중국 사람 의리 좋아해. 뭐 이러면서 한동훈이를 이미 설득시켜 놨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진작에부터 한동훈이 외가 장인 이런 사람 통해서 물량공사를 통해서 왜냐면 한동훈이 장인이 차이나 라이프인가 뭐 이런 네, 뭐 잡지를 그런 거 만들어갖고 만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2002년도부터 예. 그걸 발간해서 했으니까 예, 예. 그것도 중국 일민일보하고 또 이게 자매 결연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저런 식으로 해서 중국한테 깊숙하게 지금 발목이 같이 하나로 타이드돼 있다, 묶여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원장님 여러 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세 명이 거의 그 뿌리가 같다. 네. 예, 그리고 좀 이 한 팀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동일하신가요? 한동훈 대표 지금 뭐 그거는-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거는- 있던데. 예, My best friend of America. 네, 미국의 내 절친들이 네, 야, 니네 나라 그 프레지던트 윤, 그다음 미니스터 한, 그다음에 검찰청 이원석, 얘들 전부 다 좌파 좌익이라 그러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야. 미국 애들이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원장님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네. 항상 들으면은 네. 어떻게 이 미국인들이 그 이 한국의 애국 버스들과 네. 똑같은 그런 이해를 왜 갖고 그러냐면 있을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미국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애들도 예, 예. 시팩에 나가는 아, 컨서버티브 예. 보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미국의 진짜 정말 네, 네. 미국에 충성하는 애국주의자 사람들이 대부분 내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야, 쟤 우리 자유우파냐. 그렇게 보는군요. 그럼. 그러면서 심지어 뭐냐 아바타라는 거 있잖아. 네. 아바타 누구? 문의 아바타라는 거야. 그런 표현도 쓰고. 셋 다 또 뭐라 해야 되나 헌터도 사냥개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예. 우리 국민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뭐 감정이나 없어 저 사람들한테. 네, 네. 내가 무슨 한동훈처럼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그러나 단지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우리의 혈맹이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국 애들이 그것도 네. 미국의 탑 상위층에 있는 예. 그런 보수 애국주의자 충성문자들이 우리나라를 네. 평가하는 이런 얘기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없어요. 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간사님 집에 일 있어서 저 혼자 방송 진행했잖아. 네네네. 근데 지난주에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당장 필리 골드보그 대사를 만나든가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가 만나서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좌파 쓰레기 하이에나를 청소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미국에다 통보를 하고 미국이 컨펌을 해서 미국이 동조하는 지지하는 성명을 받았는데도 해야 됩니다. 이게까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면 오늘 밤에 경호실에 긴급회의 있다 그래갖고 양산에 있는 애들 전부 다 긴급회의 소집으로 불러들이고 진해에 있는 우리 해군 특수전 여단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 아니야. UDT-CL. 어? 우리 UDT-CL 부대 보내서 잡아서 김정숙이 문재인 포승해서 묶고 올라오라 했잖아. 네. 그런 국민들 연애 확 바뀐다고. 예. 그래야 진정이 있는 거지. 그래야지 반국가 세력의 수계 문재인을 잡아들여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진정성이 진심이구나. 네. 이걸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응? 예. 근데 그럼 원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네. 계엄에 대해서 그 전에도 사실은 진작에 반국가 세력 정리가 목적이었으면은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또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부정선거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작년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라고 했을 때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이 목적 때문만이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다가 네네네. 한 달 만에 유튜브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새롭게 네 맞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막 그랬었죠. 저기 뭡니까 환경을 정비를 할 때 그때 이제 국정원의 그 권춘택 차장이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공작관 TV를 찾는데 자기들이 못 찾겠다 이거야. 그날이 그 우리 저 포르투갈한테 이기던 날이야. 손흥민이가 패스를 딱 해갖고 황희찬이가 골 넣어갖고 우리가 이기는 그날인데 그걸 그 전날 생방송을 못 봐갖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꾸 뭐가 띠링띠링 울려. 봤더니 권춘택인데 잔 그 번호를 내가 모르니까 권춘택입니다. 전화 좀 받으십시오. 이래가고 온 거야. 문자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야 최수영 씨 빨리 지금 그 공작관 TV 동영상 좀 보내달라는 거야. 내가 왜 보내주냐 당신한테. 봐 그냥 보고 싶으면. 그랬더니 야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장 김성환이가 자기하고 고대 영문과 동기거든. 그러니까 성환이가 빨리 찾는다 이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 6-7개 내가 급한 대로 그 번호로 카피해갖고 보내줬어. 그때 일요일 날인데 또 전화가 와.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예수쟁이거든. 권주택 차장이. 차장님 어떻게 교회도 안 가시고 이 시간에 전화하냐 그랬더니 오늘은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그러더니 또 보내달래. 아니 당신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 원장님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했다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랬으면은 내가 내 방송 통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안보를 갖다 지켜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나는 민간인이고 내가 대통령실에 접근할 뭐가 없으니까 나는 퇴역한 공작관으로 국가안보에 필요한 그 이야기를 방송 통해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들었더라면은 사람도 좀 가려서 쓰시고 그 내가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데 북을 괴멸을 시킬 수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게 뭐라 그랬죠? 가장 이 공작 값이 싼 공작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경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습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고 심도를 깨버릴 수 있는 게 뭐다? 대북 전단 사업이다.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경청했던 북한 아이들은 북을 탈출해서 지금 요령성에서 길림성에서 평양 쪽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있잖아. 봤더니 혁명 적이대의 명칭으로 너희들 김씨 왕족을 멸종시키겠노라 이러면서 그런 문구가 써져 있군요. 돼지 4대 세습을 끝장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졌다고 내가 전가를 받잖아요. 그럼 김여정이가 바로 그 다음날 발작을 해. 갔다는 얘기야. 김여정이 발작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나는 그러니까 그 중국에 탈출해 갖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난 그 사람을 우리 동지라 그래. 북한 사람이지만 다 우리 민족이니까. 난 우리 그 탈북한 우리 동지들에게 박수 치면서 격려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그동안 전해줬던 이런 이야기들 또 좌파 단체들 갖다가 멸족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내가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죠. 예. 홍장원이 같은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나 같은 공작관 얘기를 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응? 네. 아쉽지만 지금 때가 너무 늦었죠.